소액 투자할 때는 의사 판단 구조를 좀 쉽게 가져가서 위험을 조금 해제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,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시간을 많이 줘서 내가 생각했던 그냥 그 큰 흐름 자체가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이제 위험값을 해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상 크게 손실이 나기는 어렵습니다. 이 전략에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,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큰 금액을 갖다가 큰 금액을 잃게 되면 이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 큽니다. 두 전략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단 꾸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옆집 부자양의 찰스입니다. 그래서 저번 편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,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,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번 편에 우연치 않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인 뭐 컨셉 자체를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 뭐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이제 뭐 큰 금액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쪽 다 약간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, 소액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, 이제 좀 큰 금액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를 뭐 제 경험이나 뭐 지식을 조금 가미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소액을 투자할 때와 이제 좀 큰 금액에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목적이 왜 다른지를 조금 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소액일 때는 포커스가 아무래도 이제 수익 자체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이제 더 큰 수익을 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위험이 같이 올라가죠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스크라고 많이 부르는데, 이제 이 리스크 값이 수익이 올라가면 갈수록 같이 오르는 구조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계열이 되게 짧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얘기가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을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시드가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으면 뭐 사실 뭐 방법에 이렇게 구분을 둘 필요는 없지만,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저도 그랬고, 금액이 조금 작을 때는 좀 시드가 이제 빨리 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위험값을 더 가져가더라도 이제 수익을 조금 더 챙기는 그런 전략을 전업 초기에는 조금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전략이랑 다르게 조금 더 시계열 자체는 단기고,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,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판단 구조 자체를 간단하게 가져가는 게,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이상한 판단을 했을 때도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있지도 않고, 뭐 손절도 빠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수익을 냈을 때도 뭐 과감하게 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,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좀 시기열이 짧은 구간에서는 이벤트 전략이 가장 판단하기도 쉽고, 그러니까 한 번 투자했을 때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지만 좀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이벤트 전략이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벤트 전략이 그럼 결국 뭐냐, 사실 뭐 되게 특별한 거 아니고,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떤 뭐 특정 사건일 수도 있고, 뭐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,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발언일 수도 있고, 어떤 뭐 회사의 혁신적인 제품일 수도 있지만,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T0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요때가 뭐 언제라고 되게 날짜 명확할수록 좋은 거고, 그래서 그 날짜에 이제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전에 대번 매수를 하고, 이제 그 T0 그 시점에 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왜 의사 판단 구조가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, 어쨌든 이 T0 시점에 왔을 때는 수익이 났든 안 났든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봐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,
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그 실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판단을 본인이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변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점에는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쵸 그 이제 뭐 강제적으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서 어떻게 보면 의사 판단 구조가 조금 더 단순하다 일반적인 투자보다.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 초기에는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이벤트 투자를 어떻게 찾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엔 아무래도 시드가 작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날짜가 되게 명확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정이 되게 명확한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이벤트 투자라고 해도 이제 뭐 무기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이 되게 명확한 게 되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. 뭐 이게 뭐 딱 특정 뭐 요일 날짜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5월 안에는 이 이슈가 뭐 명확해진다. 6월 안에 이 이슈가 뭐 나올 거다. 이렇게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을 좀 잡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기대 수익률을 이제 되게 높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높이는 이 방법에서 이 리스크 값이 같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을 그냥 적당히 그냥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져가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를 뭐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라서 뭐 한 번 투자할 때 뭐 3, 40%, 뭐 5, 60%, 뭐 100%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을 잡고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.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 수익을 안 하는 게 좋고 그 딱 T0 시점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매도를 하고 고민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소액을 투자할 때 얘기를 좀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 자체는 이제 수익이나 수익률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포커스를 갖고 반대로 이제 수익을 더 가져가는 만큼 이제 위험값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위험값을 어느 정도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의사 구조가 간단한 전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벤트 전략을 하면서 중단기 시기열 안에서 이제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이제 되게 간단한 의사 구조의 투자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시드를 키워가는 이 전략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유효했던 것 같고 이제 금액이 커졌을 때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소액이랑 지금 금액이 커졌을 때랑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 시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되게 명확합니다. 아무래도 소액일 때는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조금 시드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인 금전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이미 되는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급하게 막 엄청 뭐 빨리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니즈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금액이 좀 커졌을 때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 차이에 맞춰서 전략이 조금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금액이 커졌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드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버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거고 굳이 위험값을 높게 소액일 때처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니 그러면 뭐 소액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소액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뭐 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
이제 소액일 때는 아무래도 뭐 대다수의 분들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사업을 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월 소득 자체가 이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나더라도 뭐 꾸준하게 그냥 뭐 적금한다는 생각처럼 이제 은행에 넣기보다는 투자를 계속하면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자체가 뭐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그냥 월급이나 이런 걸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연값을 일부러 높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금액이 커졌을 때 나는 손실분은 월 소득으로 메꿀 수 있는 사이즈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손실이 안 나기만 해도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값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? 사실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 이 위험값을 가장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뭐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? 뭐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에서 보시는 그 전략과 똑같습니다. 싸게 사서 비싸지면 판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정의 자체가 뭐 완전 전통적인 가치 투자랑 뭐 이렇게 일맥상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스kim 자체의 구조는 이제 최대한 싸게 사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꾸준히 가져가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위험값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통적인 가치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금액이 커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유리하냐, 왜 이게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냐라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정석적인 방법을 투자할 때는 보통 이제 탑다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탑다운으로 본다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큰 흐름들, 뭐 그게 매크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큰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여행을 많이 간다는 이런 트렌드도 이런 되게 탑다운을 봤을 때는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런 정석적인 방법에서는 이 큰 흐름을 먼저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큰 흐름의 로직 구조만 맞으면 사실상 크게 손실이 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는 딱 일정을 정해놓고 이때 뭔가 나왔을 때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정석적인 투자는 뭐 대략적으로는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뭐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전략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참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만 잘 참을 수 있다고 하면 큰 금액이 됐을 때도 막 엄청 큰 손실이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후자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일 때는 의사 판단 구조를 좀 쉽게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조금 해지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시간을 많이 줘서 내가 생각했던 그냥 그 큰 흐름 자체가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이제 위험값을 해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뭐 그런 뭐 논리들이 막 엄청 대단한 논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뭐 코인 이런 건 뭐 잘 안 봤는데 지금은 뭐 지나가는 택시기사분도 코인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자체를 뭐 당장에 처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 이전 바로 직전에 이럴 때도 이미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큰 흐름상에서 뭐 코인이 되게 큰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라고에 대해서 특별히 뭐 누가 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아는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기반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것들은 이런 엄청 큰 흐름들은 시간을 많이 줘야지 이게 되게 실현되는 게 보이지 뭐 단기 뭐 몇 달 뭐 6개월 진짜 뭐 짧게 봐서 1년도 뭐 부족할 수도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여유를 갖고 보는 게 좀 좋지 않나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
여유를 갖고 보면 이제 조금 더 그런 위험 부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 잃으면서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 간략하게 이제 두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어쨌든 뭐 여기서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, 어쨌든 이 투자를 하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변수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뭐 소액 투자를 할 때도 아무리 뭐 이벤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특정 시점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도 그 상황에서 그 일정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뭐 이슈가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 무슨 이게 직업처럼 이게 막 하루 종일 매달리고 이럴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면 그걸 좀 뭐 기사든지 아니면 뭐 기사 부족하면 뭐 웹에서 조금 더 찾아보든지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고, 그런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도 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투자하는 기간에도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커졌을 때 하는 플레이에서는 이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손실이 덜 나면서 이제 조금 이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.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소액 투자할 때랑 비슷한 습관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통 많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고 한들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이제 좀 최대한 손실이 안 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걸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지금 강조를 드린 이유가,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뭐 금전적인 손실도 분명히 너무 크지만,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전업 투자자 분들 중에서 이제 큰 금액을 갖다가 큰 금액을 잃게 되면 이제 이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 큽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의 성취감이 가기 때문에,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건강 아니면 뭐 심리적인 건강 아니면 뭐 본인의 그런 생활을 다 위해서라도 그리고 최대한 그 위험을 적게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, 물론 이제 사람마다 목표가 달라서 큰 금액이 돼도 난 더 큰 금액을 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가려면 위험값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이제 통계를 내보면 아무래도 좀 큰 금액을 잃었을 때는 타격이 너무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항상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일단은 뭐 어찌됐든 두 전략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단 꾸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일 자체가 뭐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몇십 년 해도 안 되는 구간들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일어나면서 꾸준히 쌓여가는 걸 조금 봐야 되지, 단기에 막 조금 벌었다고 해서도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많아져서도 안 되고, 단기 좀 잃었다고 해서도 굳이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,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꾸준하게 공부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계시는 이제 데니 대표님 말고 이제 찰스 제가 나왔는데, 뭐 아무래도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, 일단은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, 제가 뭐 이 채널을 뭐 출연하게 된 계기 자체가 아무래도 뭐 이제 경제적인 자유 이런 이슈들인데,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뭐 그냥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, 뭐 이걸 급하게 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에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, 그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어쨌든 능력이 되면 그 금액엔 언젠간 도달을 하게 되고, 만약에 운적으로도 더 큰 금액을 벌게 된다고 했을 때도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. 어차피 잃게 되기 때문에
어떻게 보면 이 일은 결국 꾸준하게, 그리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버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책 속에 나온 얘기처럼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항상 조금 조심하시면서, 저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되게 어렵게 번 뭐 월급이나 이런 거 되게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도 항상 이제 조금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